여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영화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나 아내가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본인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이자 아동 성범죄자이기도 한 로만 폴란스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시작해보죠. 폴란스키는 1933년 프랑스 파리에서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국이었던 폴란드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또 3년 뒤 인생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온 것이죠. 폴란스키 일가는 개토에 갇히게 되고 그의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어 살해됩니다. 다행히도 폴란스키는 개토를 빠져나가 한 카톨릭 교회의 보호를 받아 다행히 살아남습니다. 이런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폴란스키는 훌륭한 영화 감독으로 성장합니다. 폴란드에서 데뷔작 영화 물속의 칼을 연출해 아카데미 시상식과 베를린 영화제 등에 노미네이트된 후 지속적인 커리어를 쌓아 성공 반열에 올라서죠. 더불어 1968년 여배우 샤론 테이트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합니다. 이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에게 비극이 펼쳐집니다. 결혼한 지만 1년 만인 1969년 8월 8일 그의 아내가 살해당합니다. 일명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이죠. 범인은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과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그들은 환각제에 취한 채 폴란스키의 집에 쳐들어가죠. 그리고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폴란스키의 아내 샤론 테이트와 집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게 됩니다. 당시 폴란스키는 일 때문에 런던에 가 있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죠. 범인이었던 찰스 맨슨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그의 음반 제작자에게 본인의 음악을 발매해달라 부탁했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맨슨은 원한을 품게 되고 음반 제작자의 집을 알아낸 후 일행 4명과 함께 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그 집에 살던 음반 제작자는 이미 그 집을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집에 로만 폴란스키와 그의 아내 샤론 테이트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한마디로 찰스 맨슨은 로만 폴란스키와 그의 아내를 음반 제작자로 오해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집에 있던 가정부도 즉사시켰고 헤어 디자이너도 살해 후에 거실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로만 폴란스키 집에 방문했던 친구 2명도 가차없이 살해당합니다. 그야말로 참극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폴란스키의 아내 샤론 테이트는 칼로 난도질을 당해 8개월 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살해당합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가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죠. 살인사건 직후 연출한 영화 맥베스는 데무노 세익스피어의 비극이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거칠고 불량배스럽게 묘사됩니다. 세익스피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는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에 대해 평론가가 비판하자 로만 폴란스키는 당신들은 작년 8월에 내 집을 보지 못했다. 나는 유혈이 낭자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로만 폴란스키는 제대로 삐뚤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동 성폭행범의 길로 들어서 버린 것이죠. 자기가 범인에게 받은 고통을 범인에게 풀었던 것이 아니라 애꿎은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1977년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사만다 가미어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에서는 감형을 해주지 않자 프랑스로 도망치게 되죠. 하지만 뻔뻔하게도 영화 감독으로는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던 중 영화 피아니스트를 출품하며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지만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동 성폭행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순간 그는 바로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2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순 없었습니다. 명백히 지은 죄가 있었으니까요. 결국에는 2009년 스위스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하도 도망다녀서 그런지 되려 피해자였던 사만다 가이머가 사건 종결을 탄원해버립니다. 아니 32년이면 군대를 16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냥 교도소 한번 다녀오지 참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만 폴란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만다 가이머 한 명이 아니었죠. 더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11명이 더 있었죠. 알려진 피해자만 12명입니다. 더 웃긴 건 이들 중에 한 명을 빼면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본인이 당했던 트라우마를 M1 사람들에게 풀고 다닌 것이죠. 폴란스키는 홀로코스트에서의 생활과 아내의 피살이라는 비극을 겪었던 영화 감독이기는 했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만든 피아니스트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었으나 그가 만진 여성들은 더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이런 그에게 지난 2월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여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가 저질렀던 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해야죠. 그는 아동 성범죄자였으니 말입니다. 조두순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로만 폴란스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도 재미있게 만들어 올 테니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